안녕하세요. 김학형 세무사입니다. 저는 이게 국세청에서 고객만족센터에서 연말정산 상담 업무를 한 3회 정도 했어요. 그래갖고 별의별 질문들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고민도 많이 했죠. 어쨌든 연말정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처음 이제 연말정산이 뭔지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신입사원이시거나 아니면 격리를 처음 해보시는 분, 이런 분들은 먼저 이 연말정산이 뭔지를 아셔야겠죠.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겁니다. 그죠? 1년을 두고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세를 계산해서 2월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냐? 왜 그럴까요? 그 법인 같은 경우는 6개월 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 내에서는 10개월도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법인은 우리나라에 한 50만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연도가 1년 이하이기만 하면은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근데 이거 개인이 내는 거잖아요. 소득세는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6개월이란 거에 대해서 세금 내고 8개월 있다 낼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영년과세라고 합니다. 이거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과세 기간 동안, 지금은 2022년 귀속이겠죠. 요거에 대해서 근로자는 연말정산,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5월에 내고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2월에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거예요.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랑 소득세 내는 겁니다. 그냥. 매달 이게 원천징수를 하잖아요. 급여에서 띄는데 이 띄는 세금하고 1년치를 전부 계산해서 나온 세금하고 비교를 해갖고 매달 떼어간 세금이 더 많으면은 환급을 해주는 거고 매달 떼어간 세금이 더 적으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꽤 생깁니다. 12월에 월급이라고 13월에 월급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더 내래 그러면은 아찔하죠.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원천징수를 많이 하는 게 더 손해죠. 왜냐면 시간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자가 나가니까. 근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죠. 근로자들. 아무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좀 더 걷는 방식도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할 때. 자, 그럼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매월 간이세액표라는 걸 가지고 떼는 거죠. 이 간이세액표는 홈택스 사이트에 가면 있습니다. 요즘은 이거를 손으로 막 계산하는 분은 없죠. 더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회계 프로그램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용해서 세금 계산, 급여 지급하기 전에 띄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 거죠. 1월 16일 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열리니까 이때 자료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천징수, 우리 회사 관계자, 격리팀, 회계팀에서 원천징수를 했을 때, 뭐 잘못하면 가산세가 있죠. 적게 냈을 때, 혹시 뭐 과소납부했을 때 3%, 적게 낸 금액에서 10만 분의 22, 이만큼 세금을 또 내게 됩니다. 원천세는 뭐 이게 신고불성실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불성실 개념으로 3%, 납부불성실 개념으로 이렇게 10만 분의 22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같이 내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근데 이걸 합해 갖고 50% 한도로 세금을 냅니다. 뭐 가산세가 막 납부세액보다 더 크면은 뭐 그거는 안 되겠죠. 정부가 아무리 그래도 뭐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사채업자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지방세도 별도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 좀 빨리 내가 잘못 신고했어. 그래서 좀 빨리 그 잘못을 인정하고 뭐 1개월 내에 뭐 수정 신고를 했다. 그러면 뭐 10%, 뭐 90% 이렇게 감면해 줄게 막 이렇게 월별로 막 다릅니다. 이런 거 한번 그 국세청 책자 있으시죠? 그런 거 한번 자세히 찾아보시고 기한 후 신고했을 때 뭐 개월수마다 또 감면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원천세 신고하실 때 이 가산세 좀 참고를 하시고 제가 이게 국세청 콜센터 있을 때도 이거 문의가 많이 왔어요. 가산세 가르쳐달래. 이거는 그죠? 뭐 홈택스 가면 있는데 그 책자봐도 있고 이런 걸 막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뭐 연말정산을 할 때 뭘 준비해야 되냐? 이게 우리가 뭐 회사 회계팀이시라면은 국세청 가서 일단 책자를 수령해야겠죠. 법인세과 가면 나눠줍니다. 1월 초에 보통 발간이 되고, 뭐 국세청 홈페이지 가면은 또 PDF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가까운 세무서 가면은 무제한으로 그냥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근로자들한테 좀 정보를 줘야 되겠죠. 몇 월, 뭐 1월 16일 날 뭐 간소화 자료 열린다. 뭐 그거 뽑아서 내라. 뭐 이런 거 교육도 좀 하시고, 그렇게 1월 16일이 되면은 간소화 자료를 받습니다. 옛날에는 뭐 종이로 일일이 다 출력을 했어요. 근데 요즘 뭐 편리한 연말정산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채워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뭐 국세청이 알아서 다 해준대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옛날식으로 뭐 종이로 받든 PDF로 받았다. 그러면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뭐 잘못 신고한 거 없나 검토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해서 근로자한테 발급을 해줘야죠. 근데 이런 거는 뭐 다 회계 프로그램 더존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죠. 뭐 수기로 하진 않습니다. 옛날에 뭐 종이로 할 때는 저도 들은 얘기지만 뭐 그냥 대충 했대요. 연말정산 같은 건 안 했어. 그러니까 그죠? 뭐 회계팀에서 대충 그냥 한 거야. 지급명세서 뭐 이런 거 또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이것도 다 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요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가산세 있다고 그랬죠. 뭐 잘못 내면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연말정산 시기 언제 연말정산을 하냐 뭐 지금 하는 게 계속 근로자는 뭐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할 때 다 계산해서 여기서 급여 줄 때 다 띄거나 더하거나 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월쯤에 연말정산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2월분 지급을 하는 거고 뭐 요 안에 2월분 급여 지급하기 전까지 하여튼간 다 하면 됩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12월 31일 날 퇴사했대. 31일 2022년이죠.
이런 분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근로자냐? 그죠? 원칙은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분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 그냥 기본공제만 넣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죠. 이게 좀 어렵잖아요. 소득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겠다. 그러면 뭐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2월 급여에 더하거나 빼거나 해야 되니까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만약 연말정산했는데 납부해야 돼. 그러면 이 근로자한테 전화해서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걸 해줄 거다 그러면은 뭐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뭐 원칙은 안 해주는 게 맞아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수시로 전화가 오고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겠죠. 뭐 원칙은 아니다. 근데 해도 된다 이런 말 참 하기가 애매해요. 그죠? 나중에 뭐 네가 하라고 그랬는데 돈을 안 준다 뭐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연중에 또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분들 뭐 1월 1일부터 뭐 한 7월 5일쯤에 퇴사했다. 그럼 뭐 한 8월 10일쯤에 급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7월 여기까지 일하신 거에 대해서 기본공제랑 뭐 표준세액공제 뭐 이런 것만 넣고 그냥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떼갖고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새로 직장에 가시면은 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가지고 합산하시는 거고.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 추가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뭐 2022년 귀속 이미 뭐 근로 재공기간은 지났어요. 연말정산도 끝났어요. 근데 법원에서 야, 제 월급 더 줘. 이렇게 한 거예요. 더 주는 게 맞아. 그러면은 연말정산을 이렇게 재정산하시고 수정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근로소득 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그럼 뭐 귀속은 2023년 2월이 될 테고 지급은 뭐 지급식 하는 날짜가 되겠죠. 그러면 두 장을 작성하게 되겠죠. 그 달분, 그 달에 지급되는 그 급여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이렇게 수정해야 될 분 한 장 더. 귀속 시기랑 지급 시기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상황별 연말정산 그러면 둘 이상 근무지 있으신 분들 막 엄청 부지런한 분들이세요. 뭐 근무지가 막 두 군데씩 돼. 부업도 하고 뭐 이러나 보죠. 뭐 그러면 주된 근무지하고 종된 근무지 둘로 이렇게 나누셔서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하시고 그거를 뭐 기본공제만 넣든지 해서 근로자한테 주면은 근로자가 받아서 주된 근무지에다 내면은 합산을 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일하는지 몰라 이분들이 해고당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안 하는 거죠. 여기만 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요분이 싹 해서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재취직 취직자 같은 경우는 뭐 이분이 뭐 한 6월까지 다니다 그만두셨어요. 근데 또 뭐 한 10월에 다시 들어오셨어. 그러면은 뭐 이건 똑같이 1번하고 똑같이 여기 종된 근무지,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중간에 잠깐 여기 또 다니셨대. 어디. 뭐 요것도 혹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으면은 전부 다 합산을 하셔서 뭐 마지막 근무지에서 합산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또 요것만 하고 요것끼리 뭐 다 따로 하고 5월 달에 그냥 합산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근로자분이 하셔야죠. 5월 달에. 뭐 세무서 가면은 뭐 창구도 여니까 뭐 가서 뭐 도움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 못한 경우 5월에 합산 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어떻게 하냐? 뭐 미국에서 뭐 마이클이 왔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마이클. 그러면 이 국내에 원천 소득만 과세를 하죠. 이분이 뭐 집이 미국이래. 그래서 여기 뭐 임대 소득이 막 있어. 이래도 이거는 합산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한 거 근로소득만 과세를 하고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당연히 근로소득 공제를 해줘야죠. 인적 공제는 뭐 기본 공제만 하고 추가 공제만 해서 하시는 거고 연금보험료는 본인 납부분에 한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 뭐 다 안 되고 우리 사주 조합 출연금 요것만 되고 세액공제는 뭐 근로소득 세액공제, 납세조합 이런 게 됩니다. 납세조합은 뭐 큰 회계법인 같은 데 가면 있대요. 외국인 해주는 거. 그건 뭐 저도 잘 모릅니다. 거의 우리가 볼 일은 없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해주면 됩니다. 뭐 이런 분들은 뭐 또 뭐 원천징수로 끝내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 해당되는 거 찾으셔서 그냥 원천징수로 끝내는 거 이런 거 해주시면 되고 뭐 연금보험료 공제 이런 것도 본인 건 다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배우자가 비거주자냐 딱 뭐 이런 얘기도 막 있어요. 물어봐요. 뭐 주한미군이래 배우자가 그럼 그럼 비거주자 맞죠? 비거주자죠. 그러면 외국인인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비거주자고 뭐 이런 거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뭐 기본공제 받고 이런 거 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국내처럼 뭐 소득 금액 뭐 이런 거 제한하고 막 이러잖아요. 나이, 소득 금액 뭐 이런 거 해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비거주자일 때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요렇게만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뭐 비거주자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 뭔지 그리고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매달 뛰고 또 잘못 뛰면은 가산세 내고 또 뭐 우리 교육시키고 참 이렇게 참 뭐 회사에 어떤 뭐 부가가치를 갖다 주는 건 아니지만 뭐 참 귀찮은 것들이죠. 뭐 회계팀이 참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저는 뭐 다음 시간에는 좀 자세하게 세세한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경 세무사였습니다.